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12일 수요일 뉴욕시 증시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13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부담이 이어지면서 하락했고요. 크루드 오일 또다시 미국 재고 증가와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무역 갈등으로 양국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개별 기업 간의 갈등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미국 정부 제재로 새 노트북 출시 계획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미국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 측에 자사특허 사용료 지급을 압박하고 있는 등 기업 간의 갈등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합의했던 협상의 조건들로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는다면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 회동을 앞두고 연일 대중 압박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반면 중국은 양국 정상의 회동 소식과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데다가 외교부는 오사카 회동에 관해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는 등 트럼프와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요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었지요. 5월 CPI 지수 발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물가 압력이 낮다라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고, 이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긴 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탓인지 증시 반응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어제 미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 발표도 있었지요.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과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함으로 나타나면서 크루드 오일 급격하게 끌어내렸습니다. 전주 대비 약 60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봤는데요. 221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와서 시장 전망과 크게 어긋났고요. 그만큼 시장의 우려감을 좀 폭시키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원유 재고는 2017년 7월 이후로 가장 큰 규모로 누적됐다고 합니다. 앞서 API, 그러니까 미국 석유협회가 발표한 지난주 원유 재고도 490만 배럴 급증하면서 유가 하락 압력을 가중시켰었는데요. 여기에 원유 수요 부진 우려감까지 설상가상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감산 연장 가능성이 그나마 유가의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인데요. 이마저도 러시아가 감산 연장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다가 감산이 연장돼도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HFCP 기준으로 2.15에 매도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가까이 한 70틱 정도 수익 구간을 준 이후로는 반등을 크게 하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매수존을 크게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좀 기다려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100틱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정도에 이렇게 큰 하락 흐름이 보여졌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영상으로 이제 연이어서 담기는 어려워서 오늘 블로그 매매 일지에다가 이 크게 하락하면서 청산하는 영상 내용은 4배속으로 빨리 감기로 해서 영상 공유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만 매매를 한다면 여기까지 내가 청산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까지도 다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매매 원칙 지켜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초반에는 요 정도에서 이제 일부분 청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장장 3시간 동안 큰 흐름 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큰 폭의 그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었던 거고요.
항생지수는 어제 거까지만 보여져 있는데 오늘 오전장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시아 주요국 증시 모두 다 내림세였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결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가 홍콩 주식시장은 연일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급냉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범죄자 인도법 제정에 반대하는 그런 대규모 시위가 연일 발생 중인 거고요.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동참했다고 하네요. 오늘 항생지수 큰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1% 넘게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였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 것인지 보니까 내린 만큼 굉장히 많이 올려줬습니다.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조금 이슈가 좀 있었어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럽 증시 개장 전에 3.21% 급등한 52.78달러까지 급등해서 올랐었는데요. 이란 부근의 5만만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유럽 증시 개장 전부터 원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무역 갈등 관련해서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도 데드라인, 그러니까 시한은 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장기화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압박 발언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애플의 최대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 그리고 구글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을 이탈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대탈출의 전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관세를 피하기 위함도 있고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발표 일정이고요. 내일 오전에는 금요일 중국 관련 지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크루드 오일은 이제 매도 추세로 수익 구간이 난 이후로 지금 현재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에는 내가 미리 원칙대로 어디에서 진입을 해야 될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좀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영상 자료 남기고 나서 차분하게 3분봉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영상 자료 남겨드렸던 HFCP와 TW 혹은 TV와 동신호, 동방향이 나오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영상으로 누적 수익의 근거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기술, 저처럼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고자 그런 희망이 생기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적 수익을 쌓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나요? 그 근거 자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듣기 원하신다면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입니다. 본인에 대한 간단 소개와 함께 문자 신청하셔서 저와 같이 꾸준한 누적 수익으로 맛있는 소고기도 사 먹고 다가오는 올 여름 휴가 편안하게 좀 다녀올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두루두루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